안녕하세요. 해신의 이상현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이야기하듯 태양광 발전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S&P 상한제인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S&P 상한제 12월 1일 시행 전 일정을 살펴보면 25일 국조실 규제심사, 28일 정기위원회 심사, 이후 산자부 장관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력거래소 규칙 역시 21일 개정위원회와 28일 정기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며 18일엔 민간발전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제도 시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체 현 정부는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어떻게 이끌려고 하는 것인지 2022년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 계획 공고 자료를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현황을 보면 그동안 입지 규제 개선, 보조 융자 예산 확대, RPS 의무 비율 상향 등을 통하여 2012년부터 2016년 5.9기가에서 2017년부터 2021년 18.3기가와트로 3배 이상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17년도 3.2%에서 21년도 6.3%로 2배 확대되었고, 발전 비용도 17년 대비 지속해서 하락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3020에서 3030으로 21년 10월 대폭 상향을 하였습니다. 위 기사 타이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22년 발전 비용은 상승하고 있다는 점과 22년 11월 의무 공급 비율 하향 조정, 의무 공급제 폐지 등을 이미 검토 중입니다. 다음으로 정책평가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무질서한 보급으로 부작용이 있으며 앞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평가 1을 보면 태양광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가 내용을 보면 소규모 발전 사업 유리한 가중치, 한국형 FIT, 1메가와트 이하 개통 무제한 접속, 미흡한 사업 관리로 부정 수급, 협동조합의 과도한 지원 등의 이유로 현재 시장은 무질서하다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으로 정책평가 2, 풍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상 풍력이 난립하여 사업자간 분쟁, 과도한 선정 프리미엄, 어민들의 민원 등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평가 3, 전력계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특정 지역 편중이 심화되어 개통 보강 비용 증가와 RPS 이행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정책평가 4, 민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촌 태양광 확대로 주민들 민원이 증가하고 산지 태양광 확대로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하며 지자체별 상이한 규제로 혼란이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평가 5는 아리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외적으로 아리백 압력이 증가하고 있고 아리백 이행을 위한 기업들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평가 6,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전반적으로 발전원별 시장의 수입 제품들로 인해 국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까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동안 정책에 대한 평가였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공감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정책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닌지 조금은 아쉬운 느낌입니다. 그럼 이런 평가를 했으니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고 싶은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합리적 조화라는 타이틀로 5대 부문에 16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대 과제, 재생에너지 목표 재설정 및 원별 균형 보급. 2대 과제, 질서 있는 해상 풍력 보급 확대. 3대 과제, 기업의 아리백 이행 지원을 이야기합니다. 즉, 현재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비중이
태양광에 편중되어 있으니 앞으로 다른 원별 균형 보급을 하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실현 가능하게 낮추거나 현행 제도를 폐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정책평가 2에서 말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며 아리백 이행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4대 과제, 소규모 협동조합 지원 정책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는 정책평가 1에서 소규모 발전 사업자 가중치나 협동조합의 지원을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정부 사업 지원 체계 점검 및 전면 개선을 통해 그동안 지원하던 부분에 대해 축소보다는 자격 요건 강화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음으로 6대 과제를 보면 발전 사업 장악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정책 평가를 살펴보기 전 기사에서 보듯 제도를 이야기하는 듯하며 앞으로 어떤 경매 제도를 도입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7대, 8대, 9대 과제는 태양광 보급이 지역 편중이 심하고 개통 연계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의 부담이 커지니 앞으로는 발전사업 허가 때 이를 검토하여 허가를 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10대, 11대, 12대 과제를 보면 산지 태양광은 지금과 같이 관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유유부지 활용이라면 업무를 이용한 시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민 참여형의 방향성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13대 과제와 14대 과제는 BIPV 제조부터 육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느껴지며, 15대, 16대 과제는 국내 제품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여기까지 정책 현황, 정책 평가, 정책 방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 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 방향 1대 부문입니다. 예상과 같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풍력의 비중을 높이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RPS 의무 비율 하향은 22년 4분기 예정이었는데 이미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계획 입지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부지 선점을 방지를 통해 과다한 선점 프리미엄을 막고자 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리백 달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듯합니다. 다음으로 정책과제 2대 부문 비용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가중치 개선 및 입찰 구간 구분을 폐지하려는 듯합니다. 이제는 설비 규모와 상관없이 단가로만 하겠다는 의미라서 사업 방향을 설정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24년 7월경 한국형 FIT 제도의 연장 여부인데, 연장을 하더라도 요건을 까다롭게 하려는 듯하며 협동조합의 인센티브는 아예 없애려는 듯합니다. 다음으로 정부 사업 지원 체계 점검 및 전면 개선안입니다. 이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내용을 보니 이제 시작임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어업인 위주의 예산을 공장 지분이나 공기업 유유부지로 예산 편성을 하려는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사항은 REC 발급기한을 설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고정가격 이상으로 정산이 안 되게 하는 부분은 행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밖에도 REC 발급 기한을 설정한다는 건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던 REC 폐지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책 방향 2대 부문, 마지막으로 폭력 경쟁 입찰, 신규 도입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3년도 상반기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지는데, 확실히 RPS 제도 폐지를 검토하려는 듯합니다. 다음으로 정책 방향 3대 부문 개통 부담을 고려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과제입니다. 언론 기사에서 언급한 경매 제도가 아무래도 위의 내용과 연관이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도 예상 발전량을 입찰을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주에서 이루어지던 출력 제어를 개통 안정을 위해
이행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듯합니다. 이와 더불어 발전 사업이기에 발전 사업자에 대한 그만큼 책무를 부과하고 진입 장벽을 높이려는 듯합니다. 태양광 계획 입지 도입인데 이 방향은 사실 일반 사업자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현재 군산에서 진행했던 주민 참여형도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아무래도 진행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간의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1메가와트 미만 무한 접속 기준을 없애려는 듯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현재 지방자치 조례에 의한 이격거리도 의미가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거기에 맞물려 허가 쿼테드까지 시행된다면 앞으로는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어려운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정책 방향 4대 부문 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과제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한 사람이 발전소 운영할 수 있는 양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주민 참여형의 경우 수익을 더욱 보전을 주려는 듯하며 허가 전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려는 듯합니다. 다음으로 저수지, 용, 배수로, 댐 지역, 고속도로 잔여지 등 사업 허가를 확대하여 민간이 임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듯합니다. 그리고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통일하려는 듯한데 이는 이미 전부터 하고 있던 상황으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산지 태양광인데 역시나 산지 태양광에 대해 특별 관리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기존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거기에 더해 안전조치 불이행 시 REC 발급 중단이라는 강수를 추진하려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방향 5대 부문, 국내 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입니다. 우선 팬덤셀 상용화 지원인데 이는 하나솔루션에서 연구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게 상용화된다면 기존의 모듈 크기에서 2배 이상의 출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탄소 검증제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듯합니다. 향후 RPS 제도 폐지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의 인센티브를 주려는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BIPV인데 취지는 좋으나 건축자재로 벽면에 부착되다 보니 발전량이 높지 못하고 설치비는 높아 관공서 아니면 얼마나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력인데 주요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에 투자를 해주려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매스 및 하수 슬러지 등 활용 기반 조성입니다. 해당 분야가 전문 지식이 풍부하고 자본만 충분하다면 저는 참 좋은 영역이라 생각되는데 이미 그 사세 영역에 속하다 보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일정만 보아도 23년도엔 재생에너지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해신의 이상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전부 맞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현재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